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는데 이 기출문제는 16년간 기출문제예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쭉 단원별 순서대로,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는 기본편 단원 순서대로, 심화편 단원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뒤적뒤적 할 필요 없이 개념 교재 가지고 보면서 조금 개념 교재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배열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아마 순서가 쭉 배열돼 있어서. 그래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딱 천 문제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작년 거 딱 포함시키니까 1020 몇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에서 쉬운 건 과감하게 또 빼고, 그래서 20 몇 문제 빼서 딱 1000개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기출 천재예요. 그래서 원래 문제 할 때 제자인데 우리 편집실에서 천재보다 천재가 훨씬 더 낫겠다고, 그래서 영재 천재 해가지고 기출 천재라고 책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 20 몇 문제 빼니까 딱 1000문제가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1000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기출 천재라고 이름을 못 붙였다가 올해부터 기출 천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용어는 그대로 놨어요. 우리가 앞에서 메사이오닌 하면 메사이오닌, 근데 구용어는 메티오닌이잖아요. 또 마리집 같으면 구용어 수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에서 구용어가 신용어하고 같이 계속 섞여서 막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구용어는 그대로 해놔서 여러분들이 구용어도 좀 친숙해져야 될 것 같아서, 맨날 마리집 이렇게 배우다가 수초가 나오면 갑자기 당황할지도 몰라서 구용어는 나온 그대로, 기출에서 나온 그대로 수록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서 문제 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 끝나면 단원별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 단원별 문제집은 이거 같이 이렇게 기본편, 심화편 나눠놓지 않고 그냥 단원별로, 말 그대로 1단원 하면 기본 1단원, 심화 1단원이 있어요. 기본 1단원도 세포가 있고 심화 1단원도 세포가 있죠. 그걸 묶어갖고 나온 게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기본 심화 묶어서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항상 기출됐다 그러면 바로 또 기출을 낳고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항상 내가 수업하면서 얘기했죠. 기출에서 선택지로 나온 게 그 다음에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기출에서 문제로 나왔던 게 그 다음에는 또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계속 기출 문제로 우리 문제 풀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이거 분명히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또 나오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출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답이 2번이다 그러면 2번만 딱 보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답이 2번이지만 1번, 2번, 4번에 있는 선택지도 보고서 그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답과 관계없던 선택지가 그 다음에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선택지를 그냥 스치지 말고 꼬박꼬박 선택지 꼬박 챙겨가면서, 내가 챙겨가서 수업을 하긴 할 텐데 내가 혹시 그냥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챙겨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쭉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가 공부해가면서 쭉 해나갈게요. 1번에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폐하 7 용액은 같은 양의 폐하 9 용액보다, 그럼 pH 1 차이는 얼마 차이 나는가? 10배 차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간단하게 풀면 되죠.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pH 2, pH 3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pH 2 같으면 수소이온이 몇 분의 1이 있다는 소리인가? 10의 그렇죠. 제곱분의 1. 이거는 수소이온이 10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은 100분의 1이고 이건 1000분의 1이고, 그럼 어떤 게 더 많은 건가? 수소이온이 100분의 1이 더 많죠. 그래서 몇 배 더 많은가? 10배 더 많다. 그래서 수소 pH 1 차이는 10배 차이 난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나왔던 pH 7 용액은 pH 9 용액보다, 그러면 pH 7 용액은 pH 9 용액보다 수소이온이 어떤 건가? 많죠. 많은데 몇 배 더 많은가? 그러면 1 차이가 10배 차이 나니까, 여긴 2 차이니까 몇 배 차이 나는가? 100배. 그래서 pH 7 용액은 pH 9 용액보다 수소이온이 100배 차이 난다. 100배 많다 적다? 많다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숫자가 많은 숫자,
그 많은 숫자가 헷갈리면 요 작은 숫자를 먼저 비교해 놓고 문제 바로 풀면 돼요. 실수 안 하니까. 그래서 100배 수소이온이 더 많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수소이온과 OH, 수소이온과 OH 이온의 곱은 항상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10의 14분의 1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14분의 1이다라고 하고. 2번엔 작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이고, 2번엔 작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수산기는 유기염기를 만든다. 수산기 하면 뭐가 되는가? OH죠. OH. 이건 유기염기를 만든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래서 왜 이 경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이거하고 헷갈려서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NaOH, 이거는 요게 무슨 성인가? 그렇죠. H는 무슨 성인가? 삼성, HCl, H2SO4, SO4 이런 건 산성이고 NaOH, KOH 이거 염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OH는 염기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OH는 수산화 이온이에요. 수산화 이온. OH는 이게 뭐하고 뭘로 갈라지는가 그러면 NA와 OH로 갈라지는 이온이거든요. 수산화 이온. 그래서 이건 수산화 이온이에요. 근데 이거는 OH는 뭐가 된다라고 했는가?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지. 뭐라 그랬는가? 공유결합한 8이잖아요.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을 수 있는가 하면 OH 이렇게 풀었을 수 있거든요. O는 8 몇 개 있는가? 2개. H는 8 몇 개 있는가? 하나. 그럼 이렇게 풀어쓴 걸 이걸 줄여서 그냥 8 하나 그리고 OH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산화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이 아니라 하이드록시기. 하이드록시기. 그래서 이건 OH 하이드록시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OH는 염기이다, 유기염기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유기염기를 만드는 건 누가 유기염기를 만드는가? 아미노기. NH2가 아미노기가 유기염기를 만드는 거죠. 여기는 유기염기 아니고. 그다음에 2번에 카복식이 우리가 카본일기 CO 이거는 무슨 기? 이건 수산기고 하이드록시기 이거는 카본일기. 카본일기인데 카본일기가 탄소골격 끝에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알데하이드. 탄소골격 내에 있으면 케톤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내에 있으면 케톤이다. 카본일기고 그다음에 COOH 이거는 무슨 기라고 하는가? 그렇죠. 카복식이 이거는 유기물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유기산이라고 얘기하죠. 유기물에 붙어 있으니까 유기물에 붙어 있는 산, 유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NHH 이건 무슨 기라고 하는가? 아미노기. 그래서 아미노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염기. 왜 그런가 그러면 얘는 뭘 내놓고 싶어서 수소를 내놓고 싶잖아요. 그럼 수소 하나를 내놓으면 COO 여기다 뭐 붙여놓는가? 마이너스 붙이지. 우리가 이거 쓸 때 COO 하고 수소이온 내놓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딱 붙어 있잖아요. 아미노산 만들 때. 그래서 이건 수소이온을 내놓고 싶으니까 유기산이고 자신은 무슨 전하를 띠는가?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아미노기 NH 이거는 어떤 모양으로 되는가 하면 수소이온이 뭐 하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죠. 그래서 우리 쓸 때 어떻게 쓰는가? H3N 하고 여기 뭐라고 표시하는가? 받았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체내에 있을 땐 어떻게 쓰는가 하면 R은 곁까지 CH에 NH3 플러스 COO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가 요게 요거고 결과적으로는 중성이다 그런 거죠. 여기서 하나 내놓은 걸 얘가 받았잖아.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통 일반적인 아미노산 쓸 때 이런 모양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기염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SH 이거는 무슨 기라고 하는가? 설프 하이드릴기. 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P
5, 5인데 5는 8 두 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긴 5는 8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는 여기에 붙여주면 되죠. 예, 이런 모양으로 해서 표시해준다. 그러면 요건 무슨 기라고 하는가? 인산기. 인산기, 그러면 인산이 몇 번인가? 그러면 몇 번이에요? 15번. 이해되죠? 그럼 인산이 15번이면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15번이면 8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 있는가? 2개. 그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는가? 8개. 그럼 10개죠? 그럼 몇 개 남았는가? 5개. 그럼 5개면 8개 채우려면 몇 개 받아야 돼요? 3개 받아야 되니까 원래 3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산만 특이하게 5개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3개인데 5개를 다 내놓게 되면 8이 몇 개가 되는 건가?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산이 8 5개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인산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요거는 유기 뭐라고 해요? 인산이라고 하죠. 유기물에 붙어 있는 인산. 그래서 우리가 ATP에 붙어 있는 인산은 유기인산이라고 하죠. 근데 인산 하나 띄어내면 이제 그게 무슨 인산으로 변하는가? 무기인산으로 변하는 거죠. 유기물에 붙어 있을 땐 유기인산인데 떨어져 나간 순간 무기인산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인산이다. 그래서 유기산, 유기염기, 유기인산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기염기다라고 하는 1번은 잘못됐고, 2번에 카복식은 유기산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카본일기는 케톤과 알데하이드. 케톤은 탄소골격 내에 있을 때 케톤,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카르복실기, 카르본일기. 여러분 카복식이 카본일기만 계속 듣다가 카르복실기 막 하니까 좀 촌스러워 보이긴 하죠. 근데 옛날에는 나 카르복실기, 카르본일기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용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카본일기, 카복식이 하고, 인산기는 만능작용기다. 왜 그런가? 인산기는 어디에도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핵산에도 있을 수 있고, 핵산에 인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염기당 인산이잖아요. 그래서 염기당 인산, 핵산에도 붙을 수 있고, 또 ATP에도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핵산이나 ATP나 또는 어디에도 붙을 수 있어요. 생각나는 곳이 인산이 붙어 있는 곳, 인산이 붙어 있는 곳은 핵산. 또 ATP에도 붙어 있어요. 또 어디에도 붙어 있는가? 예? N? 그렇지, 조효소. NADP에도 붙어 있을 수 있지. 여기도 인산 있잖아요. 조효소. 그래서 핵산에도 DNA, RNA, ATP에도 NADP에도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능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무슨 기라고 얘기하는가? 만능작용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 문제가 만능작용기라고 안 나오고 만능관능기라고 나왔어요. 관능기. 그래서 작용기에다가 이꼴 관능기 여기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올 때 만능관능기다. 그래서 관능기가 뭐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면서 작용기라고 약간 변형해서 해놨는데 관능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관능기란 말로도 나왔어요. 작용기를 관능기. 그런데 주로 작용기란 말 쓰죠. 그래서 만능작용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죠. 그다음에 3번은 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죠. 물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성이 있다. 산소 쪽에는 뭐가 되는가? 산소 쪽에는 그렇죠, 마이너스죠. 왜 그러면 산소가 뭐가 큰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극성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다. 그래서 나트륨 같으면 이쪽에 녹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같으면 여기에 녹겠죠. 그래서 여기 양쪽 다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작용하는가? 용매로 작용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결합을 하는가? 수소결합.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가? 그러면 수소결합을 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큰가? 비열이 크다. 그래서 체온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 뭐가 큰가? 기화열이 커서 더우면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세 번째 무슨 역이 큰가? 응집력이 크다. 응집력이 크고, 그래서 수액상수의 원동력이 바로 응집력. 물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응집력이다라고 하고, 또 뭐가 큰가? 표면장력. 표면장력이
크다. 그래서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가 다닐 수 있는 것 표면장애가 크다라고 하고, 또 물이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했는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얼면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얼면 부피가 커진다. 왜 얼면 부피가 커지는가?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얼면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니까 얼면 수소결합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는데 얼음이 녹으면 수소결합이 끊어지죠.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에 이만큼 얼었을 때는 이만큼 여기가 수소결합이 붙어 있다가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얘가 더 가까이 가죠. 그래서 얼었다가 녹으면 이게 점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얼었다 녹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집을 부술 때 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을 새 집으로 만들려고 집을 부쉈어요. 부수면 집이 폭삭 무너지죠. 무너지면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면 부피가 커지다가 녹이면 부피가 작아진다 이 소리예요. 집이 허른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돼. 집을 부셔 놓으면 부피가 작아진다. 그래서 얼음의 경우는 뭐가 큰가? 부피가 커진다. 근데 질량은 변하는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진다. 이게 생명체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러면 강물이 어디서부터 얼어요? 위에서부터 얼어요. 얼면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뜰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오니까 아래속에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죠.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다 튀어나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부터 오는 거 생명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얼면 밀도가 커지거든요. 꽉꽉 눌러놓으면 밀도가 커지, 쇳덩어리 같은 거 밀도가 꽝꽝 뭉쳐놓으면 밀도가 크잖아요. 쇳가루일 때보다 쇳덩어리를 만들어 뭉쳐놓으면 밀도가 커. 물에 가라앉아요. 근데 만약에 얼음도 밀도가 커진다 그러면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하고, 또 화학 반응의 매개체이다. 그래서 화학 반응의 매개체. 그래서 물 결합할 때는 물이 뭐 하게 되는가? 빠지죠. 탈수, 축합. 또 분해할 때는 물이 분해, 가수 분해.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에 대한 성질 1번에 수소는 음전하를 띠고, 수소 쪽은 무슨 전하가 되는가? 양전하. 왜 그런가? 전자를 뺏기니까 양전하. 그래서 수소는 양전하를 띠고 산소는 음전하를 띈다. 1번이 잘못됐죠. 2번에 물을 가열하면 수소압이 끊어지고 식히면 수소압이 더 많이 생성된다. 지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3번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물의 응집력이다. 맞죠? 네, 물은 극성이 있다. 극성이 있으면 뭘로 작용하는가? 용매로 작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2013년도 경기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 물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죠. 그 전엔 물 안 나왔었어요. 저는 2015년도 전만 해도 생화학이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우리 생물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생화학이지. 그런데 생화학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pH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화학 제일 나온 게 2012년부터 pH 잠깐 나왔잖아요. 1번 문제가. 그전엔 생화학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즘에는 생화학이 어떤 때는 한 해 두 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4번에 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에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건 물 분자가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동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무슨 결합이 생기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생기니까 더 멀리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 물의 온도 상승폭은 매우 작은 채로 열을 흡수해서 저장된다. 요거는 뭐가 크다는 소린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이 아주 적다. 비열이 크다. 3번에 기화로 인한 냉각작용은 대량의 에너지를 먼저 증발시키는 물 분자 때문에 나타난다. 요건 뭐가 큰가라고 하는가?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린 증발한다. 반에서 점수가 높은 친구가 다른 반으로 옮겨가면 우리 반 반평균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런 것을 뜨거운 물 분자가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약간 내려가지. 이것을 무슨 냉각이라고 하는가? 증발 냉각. 그래서 증발 냉각. 4번에 물은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용매이다. 그래서 극성이 있다. 맞죠? 5번에 공유결합으로 인해서 물은 특별히 높은 표면 장력을 지닌다. 공유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인가?
수소결합에 의해서 물은 높은 표면 장력을 지닌다. 그래서 표면을 작게 하려는 작용, 표면 장력이죠. 표면을 작게 하려는 작용이 표면 장력이기 때문에 물방울이 네모네요, 동그래요. 동그란 건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방울이 이렇게 네모난 거보다 동그라면 이런 표면보다, 이렇게 돼 있는 표면보다 이 표면이 훨씬 작아지죠. 그래서 표면을 작게 하려는 힘, 표면 장력. 그래서 전선에 물방울 맺힌 거 동글동글하게 맺히죠. 이런 거 다 표면 장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 5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1번에 점성이 높아서 우리 몸에서 각종 물질의 용매로 정한다. 점성은 끈적끈적한 거죠. 점성이 높은 게 아니라 뭐가 높다라고 해야 되는가? 극성이 높아서라고 해야 되죠. 2번에 비열이 작아서가 아니라 비열이 커서. 3번에 기화열이 높아서 땀을 흘려서 열을 쉽게 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번이 맞는 말이죠. 열 전도성이 낮아서 맞아요, 틀려? 맞아요. 열 전도성이 낮다는 말은 맞죠. 그런데 열이 빨리 확산된다. 전도성이 낮아서 열이 빨리 늦게 확산된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늦게 확산되겠죠. 금속 같은 건 열 전도성이 낮아요, 높아요? 높죠. 금속 같으면 이쪽에 뜨거운 걸로 해놓으면 이쪽에 바로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물은 한참 있다 뜨거워지죠. 그래서 열 전도성이 낮아서 열이 늦게 확산된다.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맞는 건 3번 돼야 되죠. 6번은 다음 설명에 따른 생체 내 구성 성분과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이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 뭐가 제일 많은가? 물. 그 다음에가 단백질, 그 다음이 지질. 그렇죠? 지질. 그 다음에 무기염류예요,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죠? 무기염류고 그 다음이 탄수화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이다. 만약에 문제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유기물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이다 그러면 물이죠. 그렇지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유기물이다라고 하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풀 때 앞뒤를 잘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지. 그냥 앞에 맞다 그래서 그냥 쭉 풀면 안 돼. 뒤에 유기물이다 그러면 안 되고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성 물질로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서 강한 응집력을 나타낸다. 또 뭐가 높아서 생물체의 체온이 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막아준다. 뭐가 높아서? 비열. 그래서 이것은 뭐의 특징인가? 물의 특성이면서 비열이 높아서. 그래서 4번 돼야 되죠. 7번은 포당의 베타 일사결합. 우리 탄수화물에서 거의 이제 다 외워졌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나가면 탄수화물의 단당류 하면 3탄당, 5탄당, 6탄당. 그럼 3탄당 하면 뭐가 되는가? 그리세르 알데하이드하고 또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5탄당엔 뭐가 있는가 하면 리보스, 또 리블로스, 또 디옥시리보스고 6탄당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건 단당류고, 네, 이당류는 엿당. 엿당은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포당 플러스 포당. 그 다음에 젖당 포당 플러스 갈락토스. 설탕 그럼 포당 플러스 과당이라고 했고, 다당류는 알파 1, 4 결합한 게 뭐하고 뭐가 되는가? 우선 뭐하고? 녹말과 글리코젠. 글리세롤은 지방이죠. 글리코젠. 그런데 녹말은 뭐하고 뭐가 있는가? 아밀로스와 팩틴인데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는가? 요놈과 요놈은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리코젠과 아밀로펙틴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가지도 마찬가지 무슨 결합인가? 1, 6 결합인데 무슨 1, 6인가?
어차피 그렇죠. 알파죠. 다 알파니까 알파 16이다라고 하고 베타 14. 베타 14 결합은 뭐하고 뭐가 있는가? 셀룰로즈. 셀룰로즈를 다른 말로 그렇죠. 섬유소. 섬유소. 이런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룰로즈 키틴은 분해 아니고 베타 14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틴, 셀룰로즈 키틴인데 요거는 베타 14로 돼 있으면서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가? 각각의 사슬이라고 그러죠. 사슬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36 수소 결합이라고 했죠. 3번, 6번 수소 결합. 그래서 사슬, 섬유소의 사슬은 3번과 6번의 무슨 결합인가? 수소 결합이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결합이에요? 그렇죠. 글리코사이드라는 공유결합이죠. 글리코사이드 결합은 공유결합하고 요 사슬끼리만 36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키틴은 뭘 함유한?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당 베타 14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질소를 함유한 작용과 붙어 있는 다당류 그러면 뭐가 되는가? 키틴. 절지동물의 외골격 또는 균류의 세포벽. 절지동물의 외골격, 균류의 세포벽이다. 그래서 그 위에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에다 줄쳐놓고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에다 줄쳐놓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 요게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예요. 그래서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 요 질소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키틴이 가지고 있는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에서 혹시 문제에서 키틴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세틸 글루코사민 아마 들어봤을걸. 홈쇼핑에도 막 나오던데. 뭐 영양제 뭐 해가지고 나오는 요거예요. 요게 바로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맞는 건 5번 키틴 해야 되죠. 그다음에 8번은 탄수화물의 당류에 대한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설탕은 단당류가 아니라 몇 당류가 되는가? 2당류이다라고 해야 되고 엿당은 포당과 엿당이니까 포당 두 분자 만난 것 엿당 포당 엿당. 네, 포당과 과당은 이성질체이다. 포당과 과당은 이성질체. 포당은 무슨 당인가? 알도스예요, 케토스예요? 알도스. 카보닐가 끝에 있죠. 끝에 있어 알도스고 과당은 뭐가 되는가? 케토스. 저기서 케토스만 골라보면 뭐가 케토스가 되는가? 그렇죠. 다이하이독시 아세톤 케토스. 여기서 케토스는 리블로스가 케토스. 왜 요랑 같이 안 써놨냐면 요거는 분자식이 똑같아. 분자식이 똑같은데 얘는 분자식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분자식이 똑같으니까 이성질체예요. 이성질체 C5H10O5 이성질체인데 얘랑은 이성질체 아니에요. 얘는 C5H10O5, C5H10O4니까 분자식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성질체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요놈이나 다 무슨 당은 똑같은가? 알도스는 똑같은데 내가 우리 교재에도 이건 안 써놨잖아요. 왜 안 써놓은가? 외울 거 하나 더 첨가해봐야 더 골치 아프니까. 그냥 리보스 하면 항상 따라다니면 돼요. 산소 하나 부족할 뿐이지. 알도스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요 중에서 하나 또 뭐가 케토스인가? 과당. 그래서 요놈만 케토스. 나머지 몽땅 뭐가 되는가? 알도스가 되죠. 그래서 포동과 과당은 이성질체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는 이성질체이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자식이 다르잖아. 분자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성질체는 뭐가 같아야 되는가? 분자식은 같지만 뭐가 다른 걸 얘기하는가?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죠. 구조 이성질체.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이다. 포당과당 맞고. 네, 녹말의 단량체는 젖당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가? 포도당. 그래서 맞는 건 3번 돼야 되죠. 9번엔 세포의 구성 성분 중에서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기억번에 전분은 녹말이죠. 전분 이꼴 녹말. 식물성 뭐라고 하는가? 저장양분. 식물성 저장양분. 글리코젠 하면 누구의 저장탄수화물인가? 동물성 저장탄수화물. 그래서 녹말은 식물성 저장탄수화물. 글리코젠은 동물성 저장탄수화물. 그다음에 셀룰로즈는 에너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셀룰로즈 같은 다당류는 모두 에너지 저장 성분이다. 여기는 뭐 때문에 틀렸는가? 셀룰로즈 때문에 틀렸죠. 네, 5탄당과 6탄당은 수용액 중에서 주로 어떤 사슬을 가지고 있는가? 주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5탄당, 6탄당 있는가 그러면 뭐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이놈 생각하면 돼요. 녹말이나 글리코젠. 그럼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뭐 결합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CH2OH 6번.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2, 3, 4, 5, 6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알파이스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무슨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는가? 고리 구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리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 고리형의 구조. 우리가 헥산에도 염기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염기 그려요. 염기 뭐 아데닌, 구아닌, 염기에다가 당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당 그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고리형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리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 5탄당과 6탄당은 수용에서 열린이 아니라 닫힌 또는 고리형. 그래서 닫힌 구조나 또는 고리형 사슬 구조를 취한다. 틀렸고, 뒷번에 단당류 중에서 제일 작은 분자는 3탄당으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또는 뭐라고 해도 되는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둘 다 무슨 이성질체가 되는가? 구조 이성질체. 분자식은 똑같아요. C3H6O3 똑같아. 구조 이성질체이다. 리을번에 전분, 글리코젠, 셀로준 모두 포당이 모여서 된 다당류이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 리을번 내야 되죠. 그다음 10번은 가수분해에 의해서 5개의 포당 분자를 생성했다면 원중합체의 화학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원중합체의 화학식. 가수분해에서 5개의 포당 분자를 생성했다 그랬어요. 포도당 2개 만나면 C 12, H 22, O 11. 그러면 C가 12, H는 12인데 22이니까 뭐가 빠져나가는가? 물 빠져나가, H2 빠져나갔죠. 또 O는 6개인데 여기 11니까 O가 하나 빠져나갔죠. 그래서 합성될 때는 무슨 축합이라고 하는가? 탈수 축합. 그럼 분해될 땐 무슨 분해해야 되는가? 가수 분해. 그래서 분해될 땐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에서 뭐라고 문제가 나왔는가 그러면 뭐 해서 가수분해에서 5개의 요 분자를 형성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수분해에서 몇 개의 분자를 형성했어요? 2개를 형성했죠. 가수분해에서 2개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가수분해에서 몇 개를 형성했다라고 했는가? 5개를 형성했다 그랬어. 5개의 포당. 그럼 포당 5개니까 포당 5개니면 그러니까 포당 C6 H12O6를 5개 형성했다 이 소리죠. 즉 이걸로 먼저 볼까요? 이거 먼저 봐요. 이건 포당 몇 개 형성했어요? 2개 형성했어요. 그럼 원중합체의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가수분해에서 2개 형성됐으니까 원중합체의 화학 반응식은 C 얼마가 돼야 되는가? 12개. H는 22에서 22 곱하기 24. 24에서 뭘 빼야 되는가? 그렇죠. H2O 빼야 되죠 거 아니에요. 그럼 H2O를 빼서 물 하나 빼서 그럼 물 빼면 H2 빼니까 22이고 O는 6이는 10인데 O 하나 뺐으니까 11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수분해해서 얘를 2개 만들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원중합체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거 곱하기 2 한 다음에 물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원중합체가 나오지. 우리가 물어본 건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원중합체. 를 물어본 거예요. 얘 분자식을 물어본 거야. 가수분해해서 얘를 분해해서 얘 2개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원래 건 어떻게 되는가? 합성한 걸 찾아야지. 그러면 5개 만들었다 그러면 C6H12O6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는가? 5 한 다음에 물을 몇 개 빼야 되는가? 4개 빼야 되지. 왜 그런가? 포당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럼 물 몇 개 빼는가?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4개 빼야지.
그래서 4개의 H2O를 빼면 돼요. 그러면 무슨 중합체의 반응식이 나오고 원중합체의 반응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C는 6개, 6, 5 얼마가 되는가? 30이고 H는 12 곱하기 5 하니까 60. 60에서 4E는 8 빼야 되죠. 60에서 8 빼니까 얼마가 되는가? 52. 그리고 5는 5, 6이 30에서 4 빼죠. 그럼 얼마가 되는가? 26.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서 가수분해니까 가수분해. 그래서 물 집어넣으면 안 되고 물 빼야 되고 물 5개 빼면 안 되고 4개 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세히 써준 이유가 왜 4개 빼냐고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하면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펩타이드가 몇 번인가? 9번이잖아요. 그럼 포당 5개면 결합은 4번이잖아. 물 빠진 개수 4개. 그래서 3번 내야 되죠. 탄수화물이고, 그다음에 11번엔 다음 중에서 지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지질하면 뭐가 지질인가? 그러면 지질은 지방 또는 무슨 지방이라고도 얘기하면 되는가? 중성지방 또 인지질 그 다음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왁스 이런 것들 왁스 먼저 쓸까요? 왁스 스테로이드 가 되죠. 이것을 지질이라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 지질에 대한 설명 그러면 1번 에너지 공급원 지방이죠. 지방 에너지 공급원 1g당 9kcal.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무슨 지질이 되는가? 인지질이고 네, 호르몬의 역할은 뭐가 되는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가 되죠. 그렇지만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것은 지질이 아니라 효소가 되죠. 효소.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돼야 되고 다음 12번은 다음 중에서 포화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포화지방산 하면 포화지방산은 수소의 개수가 포화지방산이 수소가 더 많아요? 불포화가 더 많아요? 포화가 수소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지방산 하면 OHC 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지방이라고 얘기하는가? 포화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COOH 그렇죠? 그래서 포화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포화지방에서 수소가 둘 떨어지면서 여기가 둘 떨어지니까 여기 몇 줄 해줘야 되는가? 2줄 해야 되죠.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딱 맞죠. 그러면 여기가 요 이중결합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가? 꺾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 무슨 지방이라고 하는가? 불포화지방. 할 수 있죠? 그래서 포화지방에서는 실온에선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포화지방이 액체 상태예요? 불포화지방이 액체 상태예요? 불포화지방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포화지방은 이런 상태로 지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약간만 낮아져도 어떤 상태가 되냐? 굳어지죠. 근데 불포화 지방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도 굳어지지 잘 안 굳어지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 그래서 실온에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걸 불포화 지방.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에 비해서 막 유동성이 뭐 되는가? 막 유동성은 누가 막 유동성이 더 큰가? 불포화 지방이 유동성이 크죠. 이건 막 유동성이 작다라고 하죠. 그래서 막 유동성이 작다. 그다음 포화지방산에 비해서 탄소 대비 수소 결합의 수가 많다 적다. 많다. 불포화지방에 대해서 불포화지방보다 탄소 대비 수소가 더 많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고 콩기름 하면 무슨 성 기름인가? 식물성이니까 무슨 지방이라고 해야 되는가? 불포화지방이라고 해야 되죠. 식물성 불포화지방이다. 그래서 콩기름은 불포화지방 잘못됐고 맞는 건 3번 돼야 되죠.
다음 지질.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요. 기억번에 지질은 트라이글리세리드의 중합체이다. 트라이글리세리드가 지방산 그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몇 개가 있는 건가? 3개. 그래서 트라이글리세리드죠. 트라이글리세리드라고 하는데 뭐가 틀렸어요? 중합체가 틀렸죠. 우리가 중합체는 폴리머라 그랬죠? 그래서 중합체는 폴리란 말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은 중합체예요, 아니에요? 맞죠. 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포당이 굉장히 많이 기차 연결되듯이 연결되어 있으면 중합체라고 해요. 또 단백질도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 아미노산이 기차 연결되듯이 굉장히 많이 연결된 게 바로 단백질 중합체. 핵산은 뭐가 연결된 건가?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방은 달랑 지방산 3개잖아요. 그리세롤 하나. 그래서 중합체라고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방, 지질 하면 이렇게 하면 중합체라고 얘기하고 중합체. 그다음에 거대 분자라고 했을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하고 뭐도 포함되는가? 지질 포함돼요. 그래서 지질은 거대 분자에는 포함돼요. 거대 분자에는 포함되지만 왜냐면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붙을 수 있어요.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도 지방산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중합체라는 말은 안 써. 그래서 거대 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거대 분자이지만 중합체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질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지질은 트라이글리세리드의 중합체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거대 분자이다 라고 해야 돼요. 다음 니은번에 불포화 지방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니은번 맞죠? 그다음 트랜스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수소가 같은 쪽에 있죠. 그런데 이거 튀기고 가열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딱 붙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 붙어 있을 땐 요게 이렇게 꺾여서 불포화 지방이 됐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붙는 바람에 이중결합인데도 이렇게 결합해져. 그럼 이중결합은 불포화 지방인데도 꼭 무슨 지방 같이 생겼는가? 포화 지방 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던 수소가 무슨 형이었었던 게 시스형이었었던 게 여기 떨어져서 여기 탁 붙은 바람에 수소가 트랜스형 반대쪽에 붙었잖아요. 트랜스형에 붙는 바람에 꺾어지는 이중결합에서 꺾어지는 부분이 펴졌어요. 이런 건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인데 하는 이 생긴 모양이 뭐하고 똑같이 생겼는가? 포화 지방 같이 똑같이 생긴 거지. 트랜스 지방을 포화 지방이다 그러면 안 되고 불포화 지방인데 생긴 모양이 포화 지방 같이 생긴 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포화 지방은 나쁜 LDL, 나쁜 지방을 높게 해요, 낮춰줘요. 높게 만드는 게 그래서 안 좋죠?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LDL을 뭐 하는가? 높여주면서 어떤 것까지 하는가? HDL, 좋은 지방을 뭐하게 하는가? 낮춰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나쁜 거죠. 이거보다. 그래서 LDL을 높여주는 일만 하는데 얘는 LDL을 높이면서 HDL을 더 낮춰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결합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는가? 그러면 무슨 이중 결합을 갖는가? 트랜스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트랜스 이중 결합을 갖는 불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돼요. 트랜스 이중 결합을 갖는 불포화 지방. 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한다. 리을번은 스테로이드는 지질이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리을 2번 내야 되죠. 그다음에 14번은
14번부터 좀 쉬었다 할까요? 첫 시간이니까 좀 쉬어서 아미노산 들어가면 또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14번부터 쉬었다 해야 합시다.